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다중지능 검사, 이거 잘 알아두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굉장히 부모님들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상 지능검사라는 것이 유익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능검사 덕분에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어떤 소질을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검사는 사실상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으로 각 영역마다 모두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전망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만일 부모님들이 지능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와서 실망이 된다. 그거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부분에 적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적성을 잘 키워가는 부분을 오히려 권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미 아이가 타고난 지적인 능력은 이미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더 성장해서 후천적으로도 지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너무 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고정된 학습에 국한된 지적 능력을 재는 전통적인 검사에 너무 함몰되어서 아이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적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시하고 얘는 머리가 나쁜가 봐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다중지능 검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는요, 원래 전통적인 지능검사가 분명히 유익한 부분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원래 뇌 손상을 가졌던 분들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신기하게 어느 뇌의 부분이 손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지능이 떨어지면 계속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다른 영역에서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천부적인 음악적 또는 미술적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지능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지 낮다고 봐야 되는지 아하 지능은 여러 가지 측면의 지능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능을 너무 일반화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력이 좋아요 라고 지능검사에서 나왔어도 기억력을 음악적 기억력과 미술적 기억력 체육에서의 기억력, 언어에서의 기억력이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듬을 딱딱 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리듬을 쳤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기억하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아이는 단어를 외우는 것에서는 잘 못해요. 근데 이 금방 리듬을 쳤던 거는 아주 금방 캐치를 하고 그대로 악기로 연주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네, 여기서 보면 똑같이 기억력이어도 음악적 기억력과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몸으로 기억하는 것, 언어로 기억하는 것, 수리적으로 기억하는 것, 각각이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 동의하시죠? 네, 바로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면서 결국 현대 이론에서는 아이들의 학습에 있어서 너무 지능이라는 것에 너무 하나에 몰입을 해서 아이들의 능력을 국한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첫째, 아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중지능 검사를 함으로써 아이의 어떤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는데 다중지능 검사는 아주 유익합니다. 둘째, 다중지능 검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아직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 적성 분야를 가지고 학습을 할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성과를 이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자꾸 앉혀놓고 언어적으로 외우라고 막 이러면서 학습을 시킨다면 그 아이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가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라고 이 부분을 발견을 했다면 이 아이한테는 너무 앉아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면서 아이가 잘 배우고 처음에 걔가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다중지능은 아이들의 어떤 학습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는 다중지능 검사를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 그 검사 결과를 기반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그런 환경,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활용합니다. 다중지능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다중지능 검사는 종이로 이렇게 체크하는 것만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음악 지능을 그걸로 잴 수 있을까요? 신체 운동 지능을 이것으로 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런 경향성을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잘 배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경향성을 보는 것 위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가의 그 결과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본인이거나 아니면 부모이거나 그 선생님이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해도 아주 잘한다고 체크를 하거나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굉장히 엄격한 분은 제법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주 높다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평가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들은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들의 다중지능을 우리 인큐TV에서 하나씩 함께 점검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인큐TV에서는 모두를 위한 영재교육 그리고 창의융합으로 꼽히는 저마다의 재능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색종이를 가지고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올라오는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서 8째 주에는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다중지능을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영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바로 뒤에 음악지능에 대해서 첫 순서로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 지능을 아이들과 이렇게 체크를 해본 다음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팁을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자, 색종이 준비하시고 음악 지능 진단하러 출발합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인큐 박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너무 잘 듣고 함께 열심히 해준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주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듣는 모습이 다 보여요. 오늘도 우리 재미있게 활동해 보기로 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지능이 좋은지 지난번에 인큐 박사님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요. 오늘은 다중지능 중에 음악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지능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인큐 박사님이 얘기해 주는 것을 잘 듣고 있다가 나도 그래요 생각하면 색종이를 옆으로 옮겨보는 놀이를 해볼 겁니다. 자,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는 여러 가지 색깔 있죠. 그런데 오늘은 빨간색 색종이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색종이를 잘라서 10개의 조각을 만들어 주세요. 자, 쓱쓱쓱쓱 가위로 잘라서 10개의 색종이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럼 준비된 거예요. 시작합니다. 첫째, 나는 노래를 잘 부르나요? 나도 그런데 생각하는 친구는 빨간색을 놓아주세요. 나는 노래를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친구는 기다려주세요. 둘째, 엄마나 아빠,
친구들, 선생님이 내가 음악 쪽에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하는 친구는 빨간색 색종이를 또 놓아주세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셋째, 혼자서 손뼉을 치거나 발구르기, 콧노래, 노래 부르는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빨간색 색종이를 또 놓아주세요. 넷째, 놀면서 재미삼아서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서 흥얼흥얼 내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색종이 또 옮겼죠? 다섯째,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를 때 박자를 잘 맞출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탬버린으로 내가 박자를 잘 맞춰주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도 빨간색 색종이를 또 놓아주세요. 여섯째, 평상시에 노래 부르는 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빨간색을 놓아주세요. 일곱째,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빨간색을 놓아주세요. 여덟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서 부르고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빨간색을 놓아주세요. 아홉째, 악기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색종이 또 옮겼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요 할 때 색종이를 옮겨 놓는다고 했었죠. 빨간색 색종이가 모두 몇 개가 되었나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보세요. 몇 개인가요? 네, 만약에 빨간색 색종이가 9개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진짜 음악 쪽에 재능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빨간색 색종이가 별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빨간색 색종이가 많이 모여지지 않은 친구는 나는 음악 지능이 높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음악 지능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음악 지능 아이와 함께 체크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음악 지능이 있다라고 하나요? 아이가 직접 체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나는 이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음악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영역과 관련한 그런 하위의 개념들을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알아두면 좋은데 아이들이 직접 음악 지능을 체크해 봤을 때 음악 지능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좋은 음악 활동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재능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도 음악을 들을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죠. 요즘들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음악들을 계속 듣고 그리고 아이가 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거나 뭐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레슨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를 한다거나 또 아이들이 뭐 몸찬양하는 그런 부서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해본다거나 또 학교에서도 음악하는 동아리 또는 음악 대회 이런 거를 자꾸 나가다 보면 음악 지능이 쭉쭉쭉쭉 커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창의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갖고 있는 소질을 잘 융합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을 키우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좋은 음악학원을 찾아서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쭉 끌어주고 그 중에서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음악 영재교육원에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거, 학교에서도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아이가 음악 지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흥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음악 지능은 꼭 그게 높이 성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너무 노래를 못한다거나 박치, 음치 이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음악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음악 지능이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시면 적어도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음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 효능감을 탁 떨어뜨리는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중지능을 체크해 가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다중지능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거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 하시고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